자,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입니다. 예. 자, 바로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그 청소년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, 자, 먼저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. 예, 원래는 내년 2월 1일 그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이 개학일인 그 3월 1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청소년 방역 패스의 핵심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이나 독서실, 스터디 카페 같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. 네. 결과적으로 학생들도 이 학원을 다니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.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이런 공익적 취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대다수 이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교육을 볼모로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 청소년들의 학습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네. 논란이 상당했고요. 이후 학부모 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아무래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. 결국 이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르면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청소년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가 된 거니까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도 되는 거네요. 예, 뭐 지금과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. 똑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전에도 이제 이 주제를 지난해 말쯤이죠. 한번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때는 그 가처분 신청이 돼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였거든요. 그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방역이라는 공익과 또 학생들의 학습권 내지 또 신체의 자유라는 그런 그 기본권 간의 충돌에서 법원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가 중요하다고 그때 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, 당시 이제 제가 그 공익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가 아닌 이 백신 패스의 공익성은 인정은 하지만 그로 인해 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좀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, 이 여부가 이제 쟁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렇죠. 당시 이승기 변호사께서 법원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은 가능하게 하되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공익과 또 학생들의 학습권 간의 균형을 찾으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었는데 이번 그 법원 판결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뭐 집행 정지가 기각될 거다. 뭐 코로나19 방역이 워낙 중요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이유는 일단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들에게 학원이나 독서실은 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뭐 결국엔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업 공간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학습권은 또 우리가 또 철저히 보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대 청소년들 중에서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학생은 없습니다. 하지만 백신을 맞아 사망한 학생이 벌써 뭐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백신을 맞아 사망한 학생이 일단 한 3명 정도 되고요. 네. 또 부작용으로 위중증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. 결국 아직 20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에는 좀 그 효능이 좀 검증이 아직도 덜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.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문제를 단순히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 못 간다라는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이게 좀 맞아 떨어진 거죠. 자, 그러면은 법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그 주요 판결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? 예, 먼저 법원은 이 청소년 방역 패스로
그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되는 이 불리한 차별로 봤습니다. 특히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은 뭐 그만큼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거다. 이 그만큼 공부를 못하는 거는. 네. 예,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,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이 백신 패스를 중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. 네. 또한 청소년 방역 백신 패스 그 효력을 중단시킴으로써 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 공공복리가 크게 침해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. 이 돌파 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고 또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접종자들에 비해 또 현저히 높다고 볼 수도 없다. 결국 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을 이렇게 그렇네요.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는데 이 미접종자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위험성이 적다. 그런데 이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이 방역 패스로 이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번 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방역 패스는 신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부분, 이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 재판부는 이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청소년 이 방역 패스는 이 학습 시설을 이용하려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라는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청소년 방역 패스는 백신 강제라는 주장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 재판부는 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의 학습권 침해도 주목을 했는데요.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취직, 자격증, 직업교육과 같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학습시설에 출입해야 되는 청인들도 이 방역 패스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번 건과 유사한 그런 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. 특히 이제 오는 7일에 그 일반 방역 패스의 그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이 부분은? 예,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학습권 이외에도 일반 방역 패스로 인해 훨씬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도 법원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패스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 11조 1항에서 도출되는 이 평등원칙 위배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재판부가 이 방역 패스는 신체의 자유의 이게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이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한 이 가인금지 원칙 위배, 그러니까 기본과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일반 방역 패스 역시 좀 중지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. 하지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번 법원 결정의 대상은 이 10대 청소년들입니다. 이 청소년들은 이 국가와 우리 사회가 또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존재고요.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학원도 독서실도 못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원이 이번에 그 위법성을 문제 삼은 거고요. 그에 반해 일반 방역 패스는 일단 대부분 성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성인은 물론 보호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국가와 사회의 시책에 또 적극 협조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성인은 이 미접종자의 사망 내지 위중증률이 청소년들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. 그리고 일반 방역 패스의 대상으로는 대부분 이제 음식점이나 뭐 노래방 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. 여기를 뭐 청소년들이 못 간다고 해서 뭐 그거는 이제 일상의 불편함인 거지 뭐 학원이나 독서실을 못 가는 것처럼 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에 일반 방역 패스에서는 좀 이번과 다른 결정, 그러니까 뭐 집행정지 결정이 좀 나오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다만
이제 기존 법원에서도 판시를 했지만은 뭐 학원이나 뭐 취업이나 뭐 평생 교육을 위한 이 학습 시설에 출입하는 거는 이 성인의 경우에도 좀 허용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백신 접종 3차 접종 받으셨나요? 이승기 변호사님? 예. 예, 3차 접종 받으셨어요? 혹시? 예, 3차 접종 받았습니다. 3차 접종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? 몸 상태가? 저는 뭐 1차 접종 때만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고요. 2차, 3차 때는 뭐 맞은 느낌도 없었습니다. 그 다음날 뭐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그래요. 정상 생활이었죠. 아니, 제 주변에는 지금 그 3차를 맞고 나서 너무들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건 이거 한번 여쭤봤어요. 예. 근데 어떻게 다행히 뭐 아무렇지 않게 좀 넘어가셨는데 예. 참 걱정입니다. 이게 지금 백신을 접종을 받고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예. 그럼 계속 또 뭐 N차 감염이 아니라 이제 N차 백신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. 아이고. 아무튼 이틀 뒤죠. 그 7일에 있을 그 일반 방역 패스에 대한 그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, 어떤 판결을 내릴지, 과연 이승기 변호사님의 예상이 또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숨 쉬셨어요? 아닙니다. 이거 맞아야 되는데. 아닙니다. 예. 자,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